즐거운 수학습니다.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했습니다. 활용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따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쉬운 쪽의 활용, 다음 시간은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내용이 좀 더 어려운 활용 2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 풀이 순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란 게 뭐야? 말로 써져 있는 거, 글로 써져 있는 문제를 내가 식을 세워서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풀이 순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말이 막 써져 있을 때, 방정식에 관련된 말이 써져 있을 때, 첫 번째로 미지수를 정해야 된다. 자, 어떤 녀석을 미지수 x로 놓을 것인가, 그걸 정하고, 두 번째, 네오스만 이제 미지수를 정했으면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말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고, 방정식 세웠으면 그 방정식을 풀면 되겠고, 풀은 다음에는 마지막에 확인 및 검토. 그 말이, 그 구한 해가, 내가 구했던 해가 제대로 구한 해인지, 또는 뭐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뭐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해라 그 말이에요. 얘는 이제 이런 순서, 기본 순서를 지켜서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참고사항에 뭐 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수에 관해서 무슨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유형별로 좀 몇 가지만 좀 써놨습니다. 자, 먼저 연속하는 수, 연속하는 짝수, 연속하는 홀수, 연속하는 자연수, 연속하는 정수, 막 이런 말이 써져 있을 때, 그럴 때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연속하는 세 정수다 이런 말 써지면, 연속하는 세 정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해서 3, 4, 5 이렇게 연속해서 세 개 연달아 있는 이런 수, 뭐 9, 10, 11 막 이런 거, 이런 걸 연속하는 세 정수라 그래요. 또는 세 뭐 짝수 막 이렇게, 뭐 짝수 홀수는 또 다르고, 연속하는 세 정수 그러면 가장 작은 녀석을 x라고 했다면 그 다음 녀석은 그 얘보다 1 큰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녀석은 또 얘보다 2가 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5는 3보다 2 크고 얘는 1 크고 막 그런 거지.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가장 작은 녀석을 만약에 x라고 했다면 그 다음 녀석은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 짝수, 막 홀수다 짝수다 막 이렇게 할 때, 자, 세 짝수 그러면 뭐해서 2, 4, 6 이렇게 건너서 2씩 건너가는 거지. 연속하는 짝수라는 것은 만약에 뭐 8, 10, 12 이렇게 연속한 짝수, 홀수다 그러면 뭐 7, 9, 11 막 이렇게 2씩 건너가는 홀수들이 연속하는 홀수 그 말은 뭐 이런 거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속하는 짝수니 홀수니 이런 것들 뭐야 2씩 차이가 나는 거지, 연속해서.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을 짝수든 홀수든 간에 가장 작은 녀석을 x라고 했다면 그 다음 녀석은 x 더하기, 그 다음 녀석은 얘보다 또 2가 크니까 x 더하기 4 그 말이에요. 여기다 더하기 2 한 거죠. 그래서 세 짝수 홀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자, 뭐 10의 자리가 a다, 1의 자리가 b다 이런 수는 식으로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저런 걸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건데 식으로 많이 표현해 보질 않아서, 자, 만약에 어떤 두 자리 수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숫자야. 이런 숫자가 있을 때 그 말이야. 이제 문자로만 하면 좀 그래서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쓰면, 만약 3이 있고 4가 있다. 이 수라는 것은 우리가 34라고 있잖아요. 34 그 말인데, 여기는 우리가 자릿수 이름으로 10의 자리라고 그러고 여기는 1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30이라는 수인데, 30이란 말은 10의 자리가 3개 있다 그 소리야. 즉 10의 자리가 3개 있다, 10이 3개 있다 그 말이야. 여기는 1의 자리가 4개 있다, 1이 4개 있다 그 말이고, 그래서 10의 자리가 3개, 1의 자리가 4개 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 말이 34 그 말이야. 이게 34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요거 그 말이야. 그리고 1 곱하기 요거. 근데 1 곱하기니까 1은 안 곱해도 되니까 그냥 요거 써주면 되지. 즉,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녀석은 그 말이야. 자, 요거 a라는 것은 10배를 한 수다 그 말이야. 그냥 a 숫자가 뭐든 간에 그것의 10배인 수를 말하는 것이고, 요 녀석은 그냥 더하기 b 그 말이야. 1 곱하기 b라서. 그래서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두 자리 수일 때 표현이야. 만약에 세 자리 수다. 세 자리 수가 있는데 a, b, c라고 써졌다. 그럼 똑같은 의미로 얘는 100의 자리야. 100의 자리가 a 그 말에 100a 그 말. 이 숫자는 100a를 말하고, 얘는 10b를 말하고, 얘는 c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다. 그러면 이 녀석은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자릿수 관련된 것은 표현을 해줘라.
저렇게 해서 이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관한 문제. 숫자. 뭐, 나이니, 뭐, 점수 같은 거예요. 학교 점수 같은 거. 뭐, 거스름돈 막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돈에 관한 거라든지, 뭐, 금액, 어떤 저금 막 이런 건 다 관련된 수에 관련 문제들인데, 일단 뭐, 나이 같은 것은 5년 전의 나이다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X살이다. 뭐, 누구의 나이가 X살이다 그러면, 5년 전에는 X에서 5를 빼준 숫자겠지. 그 나이가. 3년 뒤의 나이는 X 더하기 3이겠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라 그 말이야. 나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해라는 뜻이고, 거스름돈 같은 것은 내가 낸 돈, 지불한 돈, 내가 낸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뺀 것을 거스름돈이라 그러는 거지. 거스름돈의 기본 정의, 이거대로 이제 식을 쓰고 그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수에 관한 연습 문제. 연습 문제를 활용 문제를 좀 몇 개 이제 연습해서 볼 거예요. 자,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36일 때 그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해라.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요.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가장 큰 녀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수를 x 그려야지. 가장 큰 수. 그러면 그 앞에 수. 자, 연속하는 세 정수라서 이거 앞에 정수는 x에서 1을 뺀 거겠지. 그거 앞에 정수는 또 여기에서 또 1 빼니까 x 빼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연속하는 세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뭐 식을 세울 때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를 정하라 그랬죠. 근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인데 가장 큰 정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녀석을 x라고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 녀석은 이제 얘보다 1 작다, 1 더 작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연속하는 세 정수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겠죠. 이제 요 정수가 가장 작은 정수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녀석인데 세 녀석의 합이 36이다. 그 말 그대로 쓰면 되네. 요거랑 요것도 하나의 수입니다. 이거 괄호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더하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36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냥. 이거 세 개 더한 게 36이다 그 말이에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면 되는데 x끼리 동면끼리 x니까 3x잖아요. x가 3번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더면 마이너스 3이죠. 이 녀석이 36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드리면 말 됐어요. 자, 이거 2 항하면 되니까 플러스 3 가면 되니까 3x는 39가 된 거지. 자, 이제 x 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뭐 13배가 39잖아요. x는 그냥 13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 x인데 그 녀석이 13이구나. 뭐 얘가 13이라면 얘는 12, 얘는 11 그 말이겠지. 네, 그러니까 11, 12, 14 요거 3개 더한 게 36이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했다. 자, 이번엔 10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10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2배보다 뭐 누가 크다 이 자연수 구해라. 자, 이 자연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일단 그림으로 보면 10자리가 2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1위 자리가 말이 없잖아요. 자, 1위 자리가 말이 없으면 1위 자리를 x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숫자를 말로 하면 이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2 곱하기 10 더하기 x 그런 거라겠지. 다른 말로 20x 그 말이에요. 20 더하기 x. 20x가 아니라 20 더하기 x예요. 그래서 이것은 20 더하기 x 요것이 바로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다 그러면 그 수다 그 말은 식으로 20 더하기 x다 이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말 읽어봐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2배보다 이 말을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자, 이 자연수는 그랬는데 이 자연수가 지금 20 더하기 x라는 수야. 이 자연수는 그랬어요. 는 일단 는은 잠깐 놔두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2배보다. 자, 각 자리의 숫자 합이라는 것은 이거랑 이거 더한 거 그 말이야.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는 것은 2 더하기 x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이것의 2배 그 말이야. 요것의 2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것의 2배. 자, 그 합 자체를 2배 하는 거라서 괄호를 쳐야 됩니다. 일단. 자, 괄호 이거 합을 2배 한다. 그 합의 2배보다 7이 크다. 그러니까 7이 크다. 이거보다 7 크다 그 말은 더하기 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의 2배보다 7이 크다 그 말을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자연수는 이것의 2배보다 7이 크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이것이 같다 그 소리야. 이 자연수는 이것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다. 그러니까 등호 그 말이야. 여기에 등호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세워진 것이고 이걸 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겠고 20 더하기 x는 얘는 이제 4 더하기 2x죠. 2x 더하기 7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주면 자, x를 이때는 x를 그냥 오른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양수이고 클 때는 이 녀석이 넘어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x 빼기 x니까 x가 되겠지 이제. 자, 숫자는 여기 더하기 11이죠. 더하기 11을 왼쪽으로 가면 빼기 11 가니까 20 빼기 11 9가 되는 겁니다. 바로 x는 9. x를 오른쪽에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습니다. x는 9 그말이니까 y가 9자였다 그 말이야. 9자. 그러니까 원래 수는 29인 거지. 그래서 이 자연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x를 9라고 구했다 해서 여기서 x는 9다 9 하고 답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지수 x를 정한 다음에 이리자리수를 x로 정했어요. 그 x를 정한 다음에 그 말대로 식을 세워서 식을 풀고 마지막 해를 구했을 때 요것이 답이다라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문제 조건에 맞춘다고 했어요. 이 자연수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는 이르자리만 구한 거지 지금. 요거는 이르자리 숫자만 말한 거지 그 자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답은 29 요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확인하고 검토해 주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했다 해서 바로 9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라. 자, 이번에도 지금부터 3년 뒤에 은지의 나이는 5년 전에 나이의 2배일 때 현재 은지의 나이를 구해. 자, 구하라는 게 현재 은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으니까 현재 나이를 x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은지의 현재 나이. 자, 이것을 x라고 해라 그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식을 세우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은지의 5년 전의 나이 3년 뒤에 은지의 나이는 3년 뒤의 나이. 그러면 지금 현재 x살이니까 3년 뒤. 자, 3년 뒤는 x 더하기 3살이 되겠죠. 5년 전도 있으니까 5년 전은 x 빼기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자, 3년 뒤의 나이는 그랬어. 3년 뒤에 은지 나이는 3년 뒤는 이건데 3년 뒤의 나이는 자, 는이란 말은 등호를 보통 말해요. 3년 뒤의 나이는 그 말이에요. 5년 전 나이의 2배다. 5년 전의 나이는 이건데 이것의 2배다. 그 말을 이렇게 쓰면 돼요. 3년 뒤의 나이는 5년 전 나이의 2배다. 알겠죠? 곱하기 생략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식인 거지.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변 정리하면 그대로 2x 빼기 12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얘 그 말 됐어요. 여기다 쓴다면 x 더하기 3. 자, 좌우변은 막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런 상태죠, 지금. 요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x를 좌변으로 넘겨오자. 빼기 x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는 넘어가자. 플러스 10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x 빼기 x니까 x가 됐고요. 3 더하기 10, 13이 됐네요. x는 13. 자, 은지의 현재 나이죠. x가 바로 구하는 거죠. 현재 나이니까. x는 13. 자, 나이가 13살이었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x는 13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이가 13세니까 13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4번에 한 개에 500원 하는 볼펜과 한 개에 800원 하는 샤프를 합해서 8개를 사고 볼펜하고 샤프를 사는데 8개를 산다. 그리고 10,000원 냈다. 4,5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이때 샤프를 산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말이 좀 길면 한꺼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차근차근 메모를 하세요. 자, 볼펜하고 샤프를 산다 그러니까 볼펜, 샤프 이렇게 딱 메모를 하시고 자, 근데 볼펜 각각의 가격이 있죠. 500원짜리 볼펜, 800원짜리 샤프. 그래서 자, 하나의 가격이 얘는 500원, 얘는 800원 그 말이죠. 이렇게 딱 메모하고 그 다음에 모두 합해서 8개를 사고 8개 산다 그랬는데 일단은 누가 몇 개인지 말이 없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지금 샤프를 산 금액이 모두 얼마냐. 샤프를 산 금액이 모두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샤프를 몇 개 샀느냐. 그것을 x로 정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샤프를 x개 샀다고 해라 그 말이야. 미지수 정하는 거 미지수. 그렇지? 자, 샤프의 개수를 조건에 맞게 하느라고 샤프의 개수를 x개 산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볼펜은 몇 개 샀느냐 그 말이야. 자, 조건에서 합해서 8개를 샀잖아요.
볼펜하고 샤프의 개수를 합해서 8개니까 이것은 8개에서 X개 뺀 거 말이 요만큼 산 거죠. 이렇게 딱 메모를 하면 돼. 그러니까 볼펜은 이만큼 샀고 샤프는 X개를 산 거다 그 말이야. 가격은 가까이 뒀고. 자, 이랬을 때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거스름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식이 보여야 돼. 자, 물건값을 계산해봐야 돼. 물건값이. 자, 물건값이 여기 뭐냐면 500원짜리 이만큼 샀잖아. 그러면 500원 곱하기 800에 곱하기 생략하고 800이 X에 곱해져야 이게 볼펜의 가격이 되겠지. 총 가격이. 그 다음에 800원짜리 X개 800 곱하기 X니까 곱하기 생략해서 X면 되겠지. 이것이 샤프의 가격. 자, 볼펜 가격, 샤프 가격 더한 거 이것이 바로 물건값이죠. 이제. 자, 물건값이 이렇게 있어. 자, 이 물건값에다가 이제 10,000원을 냈다. 10,000원을 냈더니 4,500원 거스름돈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쓴다면 10,000원을 냈으니 10,000원에서 빼기 물건값. 근데 물건값이 좀 기니까 가로를 쳐서 여기 또 소가로도 있으니까 중가로를 써서 이렇게 이게 물건값. 자, 10,000원에서 물건값을 뺐더니 그게 거스름돈인데 그게 4,500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이제 원하는 식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4,500원 받았으니 물건값이 5,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500원이다. 바로 이렇게 써도 돼요. 꼭 이렇게 꼭 쓰라는 뜻이 아니라 설명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건값 바로 생각한다면 얘가 5,500원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더라도 이제 요 녀석의 값은 여기에서 이거 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또 5,500원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식 이해하고 계산하다 보면 얘가 5,500원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용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치우고 요 녀석이 5,500원이다. 뭐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500원이구나 그 말.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풀어줘야 되니까 계산하면 5, 8, 40 500이니까 4,000이 되겠죠. 500x 빼기 500x 더하기 800x는 5,500 이거 풀면 돼요. 자, x끼리 먼저 계산하면 이거 800x 마이너스 500x 플러스 300x죠 지금. 자, 요거 4,000은 넘어가 버려야지. 넘어가면 빼기 4,000 가는 거니까 1,500이 남았죠. 는 1,500 그 말이에요. 이게 됐네요. x는 뭡니까? 5개 중에 3, 5, 15니까 x는 5개 그 말이야. 이 녀석은 5개를 산 거다 그 말이죠 지금. 샤프를 5개 샀어요. 네, 이제 원하는 답은 자, x가 5라고 나왔다고 해서 5를 답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x값은 5가 맞지만 이건 5개가 맞지만 5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샤프를 산 개수가 아니라 샤프의 개수가 아니고 산 금액이 얼마냐 모두. 산 금액이 모두 얼마냐 그러니까 샤프 값을 모두 해서 그 말이지. 그러니까 x 대신에 5를 넣어서 800원짜리 5개 샀잖아요. 800원 5개니까 곱하기 5를 4,000원이죠 그냥. 4,000원 그 말. 이것이 샤프 값이다 그 말이야. 답을 쓸 때는 4,000원이라고 답을 줘야 된다. x값 구했다고 해서 그걸 답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마지막에는 꼭 조건에 맞는지 문제 질문에 맞는 건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자, 도형의 둘레 길이, 도형의 넓이 공식 등을 이용해서 도형에 관한 문제는 풀자. 다시 한번 정리만 해봤는데 삼각형의 넓이 알죠? 삼각형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알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뭐 한 변에 제곱하면 되겠고요.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자, 윗변하고 아랫변 더한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에요. 자, 마름모의 넓이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 자, 그래서 나누기인데 이제 곱하기로 고치면 2분의 1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 길이 곱해서 본. 여기 말고도 이제 평행사변도 있죠.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도형에 관한 넓이들도 또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뭐 원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막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도 나오면 그때 이제 보기를 하고요. 아무튼 도형에 관한 거 뭐 둘레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식을 좀 알고 시작해야 한다. 자, 도형에 관한 문제 연습을 좀 해보면, 자, 높이가 4cm, 아랫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가 막 이렇게 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이거다. 뭐 윗변의 길이 꾸이라. 사다리꼴의 무슨 넓이에 관한 이야기고 윗변, 아랫변 무슨 길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다리꼴 이야기니까 사다리꼴에 관련된 그림을 좀 생각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사다리꼴을 대충 그려라 아무렇게나.
사다리다. 그 다음에 저 말을 표시해 보는 거예요. 높이가 4cm, 이 높이가 4cm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다. 아랫변이 윗변보다 3c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윗변의 길이를 구해라. 자, 윗변의 길이 구해라. 여기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되지 바로.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부터 정하는 거니까 윗변 구하라고 할게요. 윗변을 x로 놔버리면 되지. 아랫변은 뭐라고 할까요? 아랫변의 길이가 3cm 더 길다 그랬잖아요. 윗변의 길이보다. 아랫변이 3cm 더 길어. 여기보다.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 녀석의 넓이가 26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단위는 생략하고 26. 넓이가 26이랬구만. 사다리꼴에 넓이 공식 써야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 여기 괄호 안 쳐도 됩니다. 더하기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높이가 4니까 4.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요것이 넓인 거예요. 요 넓이가 26이다.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리하면 얘는 2x 더하기 3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분해서 2잖아요. 곱하기 2죠. 곱하기인데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지. 얘가 26 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더 이상은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왜냐면 이거 곱하기잖아요. 2 곱하기 얘가 26 말이에요. 얘가 당연히 얘가 1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간단한 계산은 그냥 굳이 막 나누고 막 전개하고 하지 말고 2 곱하기니까 얘가 13이 되면 26 되잖아요. 13 그 말이야. 근데 얘가 3이 있잖아. 13이 되려면 2, 5, 10 얘가 5가 되면 되지. x가 바로 5라는 걸 알 수 있죠. 5가 들어가면 2, 5, 10, 10 더하기 3이 13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바로 보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x는 5다. 어쨌든 윗변의 길인데 윗변의 길이가 5cm면 되겠다. 자, x가 5라고 나왔다 해서 5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 길이가 단위가 붙어 있잖아요. 단위까지 정확히 써줘야 되니까 5cm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답을 쓸 때 윗변의 길이 5cm. 5라고만 딱 써도 안 돼요. 틀립니다. 그러면. 자, 항상 마지막에 단위 붙이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구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반영해서 답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이야기니까 직사각형을 또 살짝 그려서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가로가 세로보다 4cm가 더 길다. 가로가 더 길어요. 자, 더 길다, 짧다 이렇게 나면 주로 이제 짧은 녀석을 좀 x라고 쓰는 게 좋아요. 세로가 더 짧으니까 세로를 x라고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4cm가 더 길다. 그 말은 x 더하기 4 그러면 되겠지. 자, 여기서 세로를 x라고 놓은 거예요. 만약에 가로를 x라고 놓으면 세로는 x 빼기 4가 되는 거지 반대로. 자,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x로 놓느냐에 따라서 식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일단 여기는 세로를 그냥 x라고 했어요. 아무렇게 해도 답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로가 x, 그럼 가로는 x 더하기 4야. 4cm가 기니까. 자, 그런데 원하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 자, 둘레가 28이래요. 둘레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다 더한 거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다 보면 x 더하기 4랑 x랑 가로 세로 이거 더한 거. 가로 세로 더한 것을 2배 한 것이 둘레인 거지. 2배 했더니 그 둘레가 28이다. 뭐 이런 소린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정리하면 지금 2x 더하기 4잖아요. 이것의 2배가 28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랑 뭐 비슷하죠? 이거 곱하기야. 2 곱하기. 이게 14가 되면 되겠네. 14가 되려면 4가 있으니 얘가 10이 되면 되고 x는 역시 5가 되면 되겠죠. x는 5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x는 5인데 이게 또 답은 아니라겠어요. 항상 구하라는 걸 잡으세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세로를 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세로의 값이야. 요거 세로만 구한 겁니다. 넓이 구하라. 넓이는 가로도 생각하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가로는 9가 되겠지. 세로는 5인데 가로가 9다 그 말이야. 넓이 구해라 그러니까 넓이는 5, 9, 45잖아요. 45 제곱센치 단위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얘가 넓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자, 활용 첫 번째 시간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